안녕하십니까, 불트입니다. 오늘은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 페이지 디렉토리에서 블레이저 컴포넌트를 추가시키는데요. 이름은 로그인 레이저 파일로 하고요. 그냥 컴포넌트가 아니라 페이지 컴포넌트로 할 거기 때문에 아래 것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럼 알아서 페이지 키워드가 생성되고요. 대부분의 로직은 회원가입 페이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오고요. 첫 줄부터 다시 바꾸도록 하죠. 로그인, 회원가입이 아니라 로그인, 그리고 H1 태그에도 로그인으로 바꿔주고요. 자,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아이디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랑 네임은 필요 없죠? 네임은 지워주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컨펌 패스워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만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의 이름도 create가 아니라 로그인으로 버튼 이름도 바꿔주고요. 이메일 중복 체크를 할 필요 없으니까요. if 구문도 없애주고요. 인풋 모델 먼저 수정을 하면은 결명 부분 필요 없고 컨펌 패스워드도 필요 없고요. 레지스터 페이지보다는 인풋 모델이 간결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부분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정해 가도록 하죠. 일단 폼 네임은 로그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폼 네임도 레지스터가 아니라 로그인으로 하고요. add user async도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메일 중복 체크도 필요 없으니 변수를 지워주고요. 필요 없는 주석도 없애주고, 자, add user async가 아닌 로그인 유저로 하겠습니다. 로그인 유저 asynch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로그인 유저 asynch에서 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요. input 데이터와 db 유저 데이터를 비교, 불값 얻기.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유저가 있으면 true이면 유저 정보로 쿠키 만들기, false면 다시 입력, 요청, 메시지, 출력. 그리고 지금 우리 패스워드 값이 해시 되어 있으니까 to 1-1로 패스워드 해시 풀고 입력 값과 비교하기. 이것도 로직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2-1로 로그인 성공 후 홈페이지로 리디렉션 하기. 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를 해보도록 하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여기서 로그인 유저 에이싱크에서 다 해버리면은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에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에 async task로 불값을 리턴하고요. user exis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async를 붙여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input 모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nput 모델, input user로 받고요. 자, using을 사용해서 컨텍스트는 db 팩토리에 create db 컨텍스트 메소드를 실행해서 db를 받고요. 그 db에서 우리는 유저를 받을 건데요. 컨텍스트에 유저의 first or default async 싱크로 유저의 이메일과 우리가 input 유저의 이메일이 같은지를 체크해서 같으면 그 유저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async니까 await를 넣어줘야겠죠? 네, 이렇게 유저를 받고요. 패스워드가 같은지도 확인해야겠죠? 패스워드는 새로 메소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시 패스워드를 사용하도록 하죠. 불값을 받도록 하고요. 해시 패스워드의 반대말인 verify hash. 여기서 패스워드를 두 개를 받는데 먼저 해시드 패스워드, 즉 db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서 받은 실제 패스워드를 매개 변수로 받고요.
패스워드는 대문자로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패스워드 해셔 클래스를 사용하고 리절트는 패스워드 해셔에 verify hashed 패스워드, 네, 요것을 사용할 겁니다. 똑같이 처음에 유저는 널로 하고요. 해시드 패스워드니까 네, 해시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왜 에러가 나올까요? 예, 밑에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받고요. 여기서 나온 리저트 값이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여기서 받는 게 바로 불값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리턴의 리절트는 패스워드 베리피케이션 리절트가 success일 때 true로 리턴을 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두 개의 비교가 실패로 나오면은 false로 리턴되는 그러한 로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죠. 만약에 일단은 유저가 null이 아니고 verify hash로 유저의 패스워드와 input 유저의 패스워드를 넣어서 이 두 가지가 참이면 return true 해주는데요. 자,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m 유저에서 우리가 만든 last login at data time을 현재 시간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user.last login at은 data time utc now로 바꾸요. await context save change asynch로 db에도 db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return true를 하고요. 이 로직에 성공하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 정보를 확인하는 로직을 완성한 후에 메소드를 가지고 와서요. await user exit asynch로 input 유저를 바꾸선요. 거기에서 is user exist로 해서 만약에 is user exist가 true이면 여기에 2번 유저 정보로 쿠키 만들기가 되고 false면 다시 입력하라는 요청 메시지를 출력하는 로직을 잡으면 되겠죠? 네, 요거는 여기에서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user exist asynch로 로직을 만들어 줬고요. 쓸모없는 것들을 좀 지워주도록 하죠. 로그인 유저 asynch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일은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그리고 유저를 새로 만들 것도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예, 이 유저 정보 만들기는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가지고 올게요. 위로 가지고 오고, 유저가 맞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면 input 유저의 이메일을 클라임에 받고요. 그리고 롤 아이디도 input 유저의 롤 아이디를 input 유저의 롤 아이디를 받을 수가 없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롤 아이디만 변수로 빼서요. private int 유저를 받았을 때 롤 아이디는 유저의 롤 아이디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롤 아이디는 input 유저가 아니라 그냥 우리 변수 롤 아이디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롤 아이디를요. 네, 이렇게 롤 아이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쿠키를 만들고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든 유저 정보를 쿠키에 담고요. 그 쿠키에 필요한 또 정보들을 담고 클라이언트 프린시플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브라우저에 쿠키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디렉션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두의 2번과 2-1번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유저가 잘못 입력됐을 경우에 다시 입력하라는 요청 메시지를 출력해야겠죠? 네, 이것도 불값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불, 자, 이름은 is input maile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true로 하고요. 로그인이 실패했을 때 is input mailed가 false로 받아주고, 그리고
if 구문을 받아서 is input field가 false일 때 div의 클래스는 텍스트의 danger로 하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리셋 버튼이요. 로그인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 만들고 리셋 버튼을 하나 만들고 으로 하고요. 아마 붙어 있을 것 같아서 마진 레프트 라이트 마진 라이트가 어떻게 되나요? 스타트랑 엔드를 사용하는군요. 2를 사용하네요. 마진 2로 3 정도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is input field도 유저가 있으면 다시 true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alse가 된 다음에 다시 입력할 때 유저가 있으면은 input field의 값을 true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내비게이션에 로그인 페이지를 링크 시켜줘야겠죠? 내부 메뉴에 로그인 페이지가 되어 있네요. 네, 되어 있고 로그아웃도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로그아웃은 굳이 페이지 컴포넌트를 만들지 않고요. 프로그램 CS 파일에서요. 여기에서 블레이저 컴포넌트 방식이 아닌 그 상위 프레임워크인 ASP.NET Core의 맵겟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에 맵겟을 사용하고요. 로그아웃 페이지 주소는 /logout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 페이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라이더에서 알려주는 대로 코드를 이용하면요. HTTP 콘텍스트를 받고요. await 콘텍스트에 sign out async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쿠키에서 sign out을 할 거죠? 쿠키 authentication default의 authentication 스킴을 사용해서 우리 로그인 때 사용한 쿠키를 특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context response를 이용해서 리다이렉트로 홈페이지에 가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블레이저에서 컴포넌트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로그아웃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열고요. 자, 저번 시간에 회원가입을 해놓고 끝내서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일단 로그아웃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그아웃 클릭. 네, 로그아웃이 잘 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개발자 도구 툴로 쿠키를 봐도 우리가 만든 유저 쿠키는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DB를 열고 누구로 로그인 해볼까요? ID 4번, 네, BT 유저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로 가서 UI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아이디에 BT 네이버, 그리고 비밀번호 QWE123, 그리고 로그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클릭. 네, 로그인에 맞춰서 UI도 변경되고 유저의 쿠키도 만들어졌고요. 로그인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로 리다이렉션도 됐습니다. 자, 다시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유저 정보를 틀리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비밀번호를 QWE 2번 123 이렇게 다르게 넣어 보겠습니다. 로그인 클릭. 네, 이러면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네, UI가 좀 별로여서 잠시만요. 네, 여기에다가 마진 버텀으로 3 정도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pply change. 자, 다시 BT 골뱅이 네이버 비밀번호 다르게 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메일과 비밀번호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로그인과
간단한 로그아웃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비박스 웹앱의 핵심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목록에서 사용자의 권한별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